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를 이렇게 망쳐버리시는 거예요? 민정아,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엄마도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렇게 옹호만 하면 무슨 해결이 돼요? 민수는요? 할머니를 믿고 기대했던 민수 마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할머니, 저랑 안 가요? 왜요? 저랑 놀기 싫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은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던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족 간의 깊은 갈등과 그 속에서의 깨달음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여행을 계기로 발생한 충돌, 그리고 그로 인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68세 김순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여행 계획이 저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이해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비행기 조종사였고 저는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의 헌신 덕분에 안정적인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30여 년 전 남편은 비행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탑승객이 사망했다는 뉴스 속보가 뜨던 날, 제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 아이를 홀로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큰아들 재훈은 어머니를 걱정하며 가장 역할을 하려 애썼고, 둘째와 막내딸 역시 형을 도와 집안의 기둥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무사히 성장하길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충격은 제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비행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숨이 가빠졌고, 공항 근처를 지나갈 때면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제 두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여행을 계획하더라도 항상 육로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역으로만 다녔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상태를 존중해 준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아들 재훈이 결혼하며 며느리 민정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민정은 독립적이고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진 두려움을 잘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비행기 못 타는 게 말이 되나요? 라며 저를 가볍게 대하곤 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태도는 제가 느끼는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 민수가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과 함께 가족들이 축하 여행을 계획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훈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 유학 보내기 전에 가족 여행 한번 다녀오면 좋겠어요. 다 같이 가는 여행은 처음이잖아요. 재훈아, 너도 알잖니? 엄마는 비행기를 못 타. 그건 나한테 너무 큰 부담이야. 제 말을 듣고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뒤따라온 며느리 민정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대에 비행기 못 타는 게 조금 과하지 않으세요? 민수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제가 가족의 즐거움을 방해하고 있다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은 끊임없이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극복하면 얼마나 자유로울지 아세요? 그녀는 심리치료까지 권하며 제게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아들 재우는 민정을 말리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편 손주 민수는 여행 계획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인 제가 꼭 함께 가길 바랐습니다. 할머니, 우리 비행기 탈 때 창가에 앉으면 바다도 보일 거예요. 라는 말에 저는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한 번만이라도 트라우마를 마주해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이후에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재훈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행은 3주 뒤로 계획하고 있어요. 어머니, 일정은 넉넉히 잡았으니 준비하시면 돼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못 갈 것 같구나. 너도 알다시피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 하지만 며느리 민정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가족 여행은 다 같이 가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비행기 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제가 가족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들 재훈이 나섰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어려워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재훈 씨, 그게 이해한다고 해결될 일이에요? 어머님이 한 번만 용기 내시면 되는 거려. 저는 그 대화를 듣는 동안 점점 위축되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민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손주 민수마저도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안 가요? 저랑 같이 창가에 앉아 바다 보면 좋을 텐데. 민수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트라우마를 쉽게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정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그녀와 마주 앉은 저는 불안감에 손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는 심리 상담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비행 공포증은 치료할 수 있어요. 요즘은 약물 치료도 잘 되어 있대요. 민정아, 고맙긴 한데 그건 좀 힘들겠구나. 나이도 있고 이런 걸 치료한다는 게. 어머님, 그런 말 하실 시간에 한 번이라도 도전해 보세요. 민수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녀의 태도는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시간을 좀 더 가져볼게. 하지만 민정은 저를 보내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가족 모두가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거부하시면 손주도 상처받아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들 재우는 항상 민정과 저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민정의 편을 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아, 너는 엄마가 비행기를 못 타는 이유를 이해하니? 네, 엄마, 제가 이해 못하겠어요? 하지만 민정이 말한 대로 한 번쯤 도전해 보는 건 어떠세요? 가족들이 모두 엄마랑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마저도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니? 재훈은 당황한 듯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민정도 그냥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가 얼마나 의도가 선해도 제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된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 외로워졌습니다. 손주 민수는 여행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저에게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비행기 타면 금방 익숙해진대요. 할머니도 한 번만 같이 가요, 네? 민수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주의 기대를 저버리는 할머니가 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정과 재훈, 민수 모두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과 여행 준비 과정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강압적인 태도와 아들의 중립적 태도, 그리고 손주의 순수한 기대가 뒤섞여 제 마음은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가족들은 여행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설렘과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정은 여행 계획에 누구보다 열성적이었습니다. 호텔 예약, 일정 조율, 심지어 여행 중 입을 가족 티셔츠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제게 점점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가끔 저를 향해 어머님도 준비하셔야 해요. 막상 가시면 생각보다 즐겁고 편안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면서도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은 제 능력을 초월하는 문제였습니다. 여행을 2주 앞두고 가족들은 다시 모여 최종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재훈이 가족들에게 일정을 설명하며 다 같이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정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좌석까지 다 준비했어요. 이제 결정만 하시면 돼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습니다. 손주 민수마저 기대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할머니, 같이 가요. 우리 같이 비행기 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민정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낸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은근한 강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비행 공포증 극복 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요즘엔 치료가 정말 잘 된대요. 전문가도 도움을 줄 수 있대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말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계속해서 한 번만 도전해 보세요. 어머님께서 극복하시면 우리 가족 모두가 얼마나 기뻐할지 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 번쯤 용기를 내야 한다는 생각과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교차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여행 준비가 구체화될수록
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민정과 재우는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고, 민수는 여행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멀찍이 앉아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흥분된 분위기가 오히려 제게는 더 큰 고립감을 주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여행 중 갈 장소를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릴 때, 민정은 여행 준비를 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말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랑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싶어요 라며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어느 날 민정은 새로운 계획을 꺼내 놓았습니다. 재훈 씨, 어머님 몰래 비행기표를 예매해 드릴까 봐요. 공항에 가면 어쩔 수 없이 타시지 않겠어요? 그녀는 이 말을 농담처럼 했지만 그 순간 저의 내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이 제 두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만약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만 한다면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아들 재훈조차 민정의 제안을 반대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실망감이 컸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비행기를 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난 걸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제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사고로 인해 남편을 잃은 슬픔과 두려움이 다시 떠올랐고, 그 기억은 제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가족 여행 출발일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민정은 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가족들의 기대는 공항으로 가기 전날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여행을 고대하며요. 할머니도 꼭 오셔야 해요. 라고 말했고, 재훈은 무언가 결심한 듯 저를 데리러 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정이 제 이름으로 예약된 항공권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설레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미 표를 끊어뒀어요. 참가 자리니까 꼭 가셔야 해요. 바다도 보이고 얼마나 멋질지 상상해 보세요. 저는 항공권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티켓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설득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버린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아,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미안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건 그녀는 말을 끊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결정이란 원래 갑작스러운 거예요. 공항에 가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티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그 티켓을 몇 번이나 쳐다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발 당일 재훈이 아침 일찍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생각이 부담스러웠지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며 억지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모두가 설레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은 앞좌석에서 가족들의 일정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제게는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뒷좌석에서 여행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민정은 출국장으로 저를 리드하려 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손을 내밀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민정아, 제발 그만해. 나는 못 가겠어. 몇 번이나 말했잖아. 제 외침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은 놀란 얼굴로 다가왔지만 저는 그를 향해서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는 거니?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났고 재훈은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민수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죄책감과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너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이걸 극복할 수 없어. 재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게요.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공항에서의 충돌 이후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정은 아예 대화에서 빠져 있었고 민수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재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재훈아, 엄마가 너희 기대를 저버린 것 같구나. 재훈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엄마를 더 이해했어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민정과의 관계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날 공항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 섭섭함을 품은 듯 했고, 재훈은 저와 민정 사이에서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손주 민수의 천진난만한 모습만이 유일하게 위안이 되었지만, 저는 그조차도 미안한 마음에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충돌 이후 가족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민정은 저와 대화를 줄이며 거리를 두었고 아들 재훈은 저와 민정 사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손주 민수는 여전히 밝게 저를 대했지만 저는 그조차 미안한 마음으로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족 간의 묘한 거리감은 점차 깊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뒤 재훈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차 한 잔을 내놓은 제게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공항에서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이해했어. 저는 그의 사과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와의 거리가 느껴지는구나. 재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민정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지만 제가 느끼는 고립감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저와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대화 중간중간 드러나는 냉랭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제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민정은 저를 향한 시선을 피했고, 재훈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와의 어색함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주 민수는 여전히 저를 자주 찾아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저를 웃게 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는 비행기 말고 기차 타고 놀러 가요. 같이 가면 재밌을 거예요. 그의 순수한 말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만큼은 공항에서의 일이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와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금 공허함이 밀려들었습니다. 며칠 뒤 가족 모두가 모이는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민정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재훈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수는 제게 자신의 그림을 자랑하며 웃었지만 가족 사이에 어색한 기류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정을 조용히 부르며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민정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아, 공항에서 너의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구나. 민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 약간의 후회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씩 서로 이해해 가자. 나는 너를 정말 아끼고 싶어.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녀와의 관계가 서서히 나아질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민정이 재훈에게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 씨, 어머님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직도 민수랑 가까운 데로도 안 가시잖아요. 그 말은 제게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여전히 제 두려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정과의 관계는 서서히 개선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와의 대화에서 다소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고, 재훈은 중재자로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말과 행동 속에는 여전히 제가 극복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기대를 알면서도 그것이 제겐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에 같이 가요. 엄마랑 아빠도 같이 간대요. 할머니도 오시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의 천진난만한 목소리는 저를 잠시 웃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불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놀이공원은 저에게 즐거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시끄러운 소음, 어릴 적 비슷한 장소에서 겪었던 불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구나. 다음에 꼭 같이 가자.
민수는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또 다른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놀이공원 제안이 거절된 후 민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민수랑 같이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놀이공원이라도 가보시면 민수도 좋아하고 어머님께도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저는 민정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제안은 여전히 제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정아, 나는 그런데 가는 게 편하지가 않아.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패스할게. 민정은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제가 가족의 기대를 계속 저버리고 있다는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재훈과 민정은 가족 모임을 열어 놀이공원 계획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민정은 가족들 앞에서 제게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모두 다 같이 가면 좋겠어요. 민수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재훈은 중립적인 태도로 대화를 이끌며 제 편을 들려 했지만 민정의 단호함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어머님께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제게는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나도 내 마음은 알지만 나는 이런 데 가는 게 힘들단다. 미안하다. 민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그날 저녁 내내 어색한 분위기를 남겼습니다. 놀이공원에 가지 않겠다는 제 결정을 민수가 알게 되자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왜 안 가요? 나랑 같이 가면 재미있을 텐데.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또 한 번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손주가 저를 향한 기대를 잃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억누른 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 할머니가 약속할게. 그 순간 민정이 저희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냉담했고 저는 그녀가 여전히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족들의 기대와 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비행기 사건 이후 놀이공원조차 가지 못하는 제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놀이공원 가는 날이 다가왔고 저는 여전히 참여하지 않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정은 그날 아침 재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재훈 씨, 어머님께서 또 안 가신다면 민수도 점점 어머님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회를 계속 놓치면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은 제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지만 그녀가 여전히 저에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정과 가족들 사이에서 제 존재는 여전히 벽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지 않는다는 결정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저는 또 한 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이공원 가는 날이 다가오면서 가족 간의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민정은 제 결정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재훈은 저와 민정 사이에서 불편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손주 민수는 여전히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의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이공원 사건은 단순한 외출 문제를 넘어 가족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재훈은 민정과 민수를 데리고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에 머물며 가족들을 배웅하려 했습니다. 민정은 짧게 인사를 건넨 뒤 차에 올라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와서 얘기 나누죠. 그녀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예의 있었지만 그 속에는 냉담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재훈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민정과 재훈은 민수를 데리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할머니가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에 내내 우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재훈에게 투정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왜 항상 우리랑 안 와요? 할머니도 나랑 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민정은 민수의 말을 듣고 조용히 재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 씨, 어머님이 이렇게 계속 우리랑 거리를 두시면 민수도 점점 실망할 거예요. 이건 단순히 놀러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으로서 노력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재훈은 민정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민정아, 엄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조금만 이해해줘.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놀이공원에서 돌아온 뒤 가족은 저녁 식사를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식사는 처음에는 평온하게 진행되었지만 민수가 놀이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같이 있었으면 더 재미있었을 텐데 할머니도 오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민정은 민수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거절하신 건 가족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하셨다고 생각해요. 민수도 실망했잖아요. 그녀의 말은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너는 모를 거야. 하지만 나도 내가 가진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 민정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식으로 계속 거리를 두시면 결국 가족들 간의 관계도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민정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거리를 두려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 하지만 내 두려움은 내가 어떻게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너는 그걸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잖아. 재훈이 다급히 중재하려 했지만 민정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녀의 말은 날카롭게 느껴졌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이 방을 나간 뒤 재훈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정이 너무 서두른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재훈아, 나도 민정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게 내겐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정의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강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절정에 달한 뒤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민정의 말처럼 가족에게 더 노력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제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서운함도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게 실망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재훈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정과의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런데 민정도 엄마를 위해 노력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저희도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 볼게요. 재훈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의 갈등이 단순히 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했지만 제게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결심하지 못했던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트라우마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지역의 심리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사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비행공포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비행기 사고 이후로 겪었던 두려움과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말했습니다. 김순자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겠지만 조금씩 줄여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자님 스스로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입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주 상담을 받으며 점차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정아, 그동안 너에게 많이 미안했다. 나는 너희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게 아니라 얘 자신을 이겨내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야. 민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머님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했습니다. 재훈은 가족 여행 대신 가까운 온천 마을로의 당일치기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은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고 모두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 당일 가족들은 온천 마을로 향하며 밝은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민정은 길에서 제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마음 편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민정아, 이번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온천 마을에서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민수는 물놀이를 하며 저를 부르고 민정은 저와 함께 온천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가족과 함께 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 민정은 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 어머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구나. 앞으로는 서로 조금 더 이해하며 지내자. 이날 이후로 가족 간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행 후 민정이 재훈과 나눈 대화에서 그녀의 작은 불만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재훈 씨, 어머님이 조금씩 나아지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 더 큰 도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비행기 얘기를 꺼내기는 이르지만 민수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온천 여행 이후 가족 간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민정과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제 두려움을 점차 극복해 나가고 있었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미묘한 갈등의 여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와의 대화를 이어가며 저는 조금씩 트라우마를 직면하기 위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며 공항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항 근처를 지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지만 몇 번의 시도를 통해 조금씩 익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민정은 여전히 저를 향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더 편안해 보이세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민정아, 나도 너희와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 재훈은 점차 나아지는 제 모습을 보며 가까운 해외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는 건 어때요? 비행 시간도 짧고 엄마도 여유롭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재훈의 제안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행 준비 과정에서 민정은 제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공항과 비행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배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좌석을 창가가 아닌 복도로 예약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주는 등 작은 세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정말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했어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배려는 저를 조금 더 안정된 마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공항에 도착하며 긴장했지만 주변에서 응원하는 가족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손주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여행 가는 거죠? 그의 말에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이번에는 할머니도 함께 할게. 비행은 짧았고 큰 문제 없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격려하며 기뻐했고 저는 가족들과 함께한 이 순간이 그동안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해 주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민정은 제게 조용히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강요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노력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민정아,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우리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자. 그 순간 저는 가족 간의 갈등이 마침내 해소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배려입니다. 누군가가 가진 두려움이나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